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요즘 보기 드물게 재밌으면서도 마음 따뜻해지는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3월 개봉된 톰 행크스 주연의 오토라는 남자인데요. 넷플릭스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영화에 눈이 갔던 건 포스터에 있는 톰 행크스 때문이기도 했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기도 했거든요. 이건 오래전 봤던 오베라는 남자랑 비슷한데? 예상이 맞았습니다. 영화 오토라는 남자는 스웨덴 작가 프레데릭 베크만의 베스트셀러 오베라는 남자를 원작으로 리메이크한 작품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800만 부 이상이 판매된 오베라는 남자는 2015년 한국에서도 출간되자마자 큰 관심을 모으면서 5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당시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순위에 굉장히 오랫동안 올라가 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2016년 영화 개봉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스웨덴 영화라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제가 봤었는데 극장 가서 봤었어요, 그때도. 근데 보고 나서 여운이 굉장히 오랫동안 남았던 좋은 기억이 있는 작품이라서 이 오토라는 남자 영화가 굉장히 반갑고 좀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요즘 말로 꼰대라고 할까요? 까칠하고 원칙만 따지는 노인 오토는 6개월 전 아내를 잃었고 최근 자부심을 갖고 일하던 직장에서도 반강제로 퇴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오토가 자신의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생애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삶의 전부였던 아내가 죽은 후 엔지니어로 일하던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자 더 이상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죽을 결심을 했던 겁니다. 사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책임감이 있어서 지금까지 버텼던 거지 오토는 언제라도 아내를 따라갈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기로 결심은 했어도 타고난 원칙주의자라서 아침에 눈이 많이 쌓이면 깨끗하게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자신이 사는 집 주변을 돌면서 불법 주차를 확인하고 그러다 택배차라도 들어와서 작은 규정만 어겨도 난리를 피우죠. 타원 내에 있는 규정을 조금만 어겨도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쌀쌀맞고 늘 화가 나 있는 오토에게 그래도 말을 걸어주고 같이 밥을 먹자고 해주는 이웃이 있는 건 죽은 아내의 따뜻함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웃이 그러거나 말거나 오토는 쌀쌀맞게 대하죠.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자신이 아내와 결혼해서 살아온 이 집과 주변의 모든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정비를 하는 것이 그의 일과 중 하나였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오토는 집의 전기와 물을 끊고 죽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주변을 깨끗이 하고 정리를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이 모든 걸 원칙대로 처리한 뒤에 거실에 밧줄을 매답니다. 밧줄을 살 때도 가격이 부정확해서 화를 냈었지만 그건 죽는 거랑 상관없이 원칙의 문제였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오토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원칙이 세상의 변화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마지막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밧줄에 목을 걸려고 하는 순간 이 앞집에 짐차를 매단 차가 요란하게 주차를 하면서 도보를 침범했습니다. 아니 자신이 죽으려고 하는 이 완벽한 순간에 집 앞에서 요란을 떠는 저 인간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멕시코에서 이민 온 정신없는 부부였습니다. 애가 둘이나 있었는데 아내인 마리솔은 또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는 남편은 덩치만 컸지 애들과 같은 수준의 바보 같았죠. 주차는 할 줄도 모르고 개념도 없고 시끄럽기만 하고 오토는 그 부부가 집 앞으로 이사와서 이 동네를 어지럽히고 있어서 오늘은 도저히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죽으려고만 하면 문을 두드리고 시끄럽게 구는 앞집 여자 마리솔 때문에 아주 미칠 지경이었죠. 그녀가 무슨 짓을 했냐고요? 이 마리솔은 주차해줘서 고맙다고 음식을 가져오고 사다리를 빌려달라고 오고 남편이 다쳤다고 운전해달라고 하고 애들까지 맡기고 나갑니다. 급기야 오토에게 운전까지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자신이
세운 원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 짜증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토가 구축한 고요하고 질서정연한 세상이 그녀로 인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 오토는 화가 났지만 마리솔의 절박함을 이해했고 어느새 그녀가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도와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오토의 삶에도 조금씩 생기가 깃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늘 자기 집 앞에 있던 길고양이까지 집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에게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겁니다.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자꾸 생겨버려서 주기가 어려워진 오토. 사실 그가 그렇게 화가 났던 건 아내 소냐의 죽음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외롭고 가난한 오토에게 찾아온 따뜻한 빛이었고 파랑새였는데 소냐가 세상을 떠남으로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토는 계속 화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은 오베가 세상을 흑백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색깔이었다. 그녀는 오베가 볼 수 있는 색깔의 전부였다. 이 부분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리솔에게 하는 대사인데 소냐를 만나기 전에 내 삶은 흑백이었어. 소냐는 컬러였지. 저는 좀 책의 문장이 더 좋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느낌 아실 것 같으시죠? 이 삶에 아무 희망도 없고 사는 게 적막하게 느껴지고 즐거움이 없는 인생에 단 한 사람이 나타남으로 빛으로 가득하게 된 세상. 그런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오토는 세상의 빛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더 살아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앞집으로 이사온 망할 멕시코 부부와 아이들 때문에 자꾸 계획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오토는 언제쯤 자신의 계획대로 죽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오토는 자신의 계획대로 죽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이미 내용을 아는 분들이 많으셔서 엔딩을 아실 것 같은데 영화를 보면서 톰 행크스의 오토를 보는 재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토의 젊은 시절을 연기한 배우가 트루먼 행크스라고 톰 행크스의 막내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뭔가 느낌이 너무 비슷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유전자의 힘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또 했었어요. 영화 자체는 등장인물들이 정감이 있고 또 스토리도 따뜻하고 미소가 지어지는, 사실 이런 영화가 요즘 별로 없잖아요. 어쩌면 이 시대에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판타지 아닌 판타지 같은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앞집 사람이 마리솔처럼 자꾸 아는 척하고 친하게 굴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런 세상이라서 오히려 이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의 갈급함, 또 그리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간의 깊이 있는 교류와 정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영화를 보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 세상은 어쩌면 그런 오지라퍼들로 인해서 그나마 온기가 남아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오토가 마리솔에게 운전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그녀가 운전을 미숙하게 하니까 뒤에서 계속 빵빵거리는 남자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도 있나 봐요. 그때 오토가 내려서 그 남자를 혼내주고 들어와서 울고 있는 마리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 자넨 애를 둘이나 낳았고 이제 셋이 돼. 이 먼 나라까지 왔어. 낯선 말을 배웠고 학교도 다녔고 반푼이 남편과 함께 가족을 잘 건사하고 있어. 운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은 머저리들로 가득하지만 자넨 그런 머저리가 아니야. 네, 오토는 사실 진짜 사람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거죠. 마리솔의 진가를 알아본 거고요. 아내가 자신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마리솔도 자신을 변화시킨 사람이잖아요. 이웃이 다 가족 같을 순 없을 겁니다. 또 이웃이나 친구가 선을 넘어올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선을 넘었다고 해서 화를 내고 단절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잘 넘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 사람이 어느새 나를 살게 하는 사람이 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저는 가끔 그런 거 느끼거든요. 선 긋기 좋아하던 제가 얼마나 단절된 세상에서 살았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개인주의라는 게 나 혼자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영향력 안에서 자신의 소신대로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아무리 시대가 이 지경이라도 우리는 사랑과 함께 살아가야 하고 그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노력이 오토를 죽음에서 삶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영화 보면서 내가 마리솔 같을 순 없겠지만 오토 같을 수는 있겠다 생각했었어요. 마리솔은 에너지가 넘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사람인데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토처럼 누군가가 도움을 청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해주고 이 손 내밀어주는 사람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랜만에 좋은 영화를 봐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더불어 스웨덴 원작 오베라는 남자도 추천드리는데요. 개인적으로 영화로는 이게 더 좋았어요. 원작 오베의 느낌이 그대로 묻어나기도 했고 원작에 좀 더 충실한 느낌도 있고요. 둘 중 하나만 보겠다 싶으시면 이 스웨덴 영화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추천드립니다. 물론 톰 행크스를 포기하지 못하시겠다면 그것도 그대로 좋고요. 날씨부터 사회적 사건, 사고까지 숨막히는 요즘 잠시나마 숨 돌릴 수 있는 여유와 더불어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 아주 좋은 여운을 남길 수 있는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였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